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져 화려한 종합예술이라 불리는 뮤지컬. 어느덧 우리의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을 활용한 교육은 창의적 인재 양성과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는데요. 오늘 명불허전인에서는 뮤지컬을 통해 다양한 삶의 재미를 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예술가를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네. 먼저 시청자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송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뮤지컬 테라피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생소하거든요, 사실. 네. 그 뮤지컬 테라피 이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은 아는데 이게 테라피라는 요소가 붙으니까 이게 뮤지컬 테라피가 뭔지?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뮤지컬이라는 예술 자체만으로도 이제 사실 춤, 노래, 연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힐링의 효과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갈 때 재밌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좀 테라피적인 요소, 심리 상담적인 요소를 같이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통에 부재가 있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이 뮤지컬 테라피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테라피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 기업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제 또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궁금해요. 우선 뮤지컬 테라피 프로그램은요, 기관에서 보통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지수가 많아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행복의 의미를 되찾아준다라는 의미로 뮤지컬 기존에 있는 넘버들을 활용해서 행복의 비밀이라는 뮤지컬 넘버를 갖고 같이 함께 노래를 배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마음치유 카드 세트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나눔을 노래를 배운 거에다가 가사를 직접 개사를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퍼포먼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함께 즐기면서 완성된 뮤지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식으로 뮤지컬 테라피는 구성이 됩니다. 뭐 1일 강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주강의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나요? 네, 우선은 기업 같은 경우는 뮤지컬 테라피 프로그램을 한 번 이제 뭐 일회성으로 할 때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할 때도 있는데요. 우선은 일회성으로 진행을 할 때는 한 주제로 약 1시간 반에서 많게는 한 3시간, 뭐 중간적으로는 2시간 정도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뮤지컬 테라피를 충분히 경험하고 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뮤지컬 테라피를 이제 주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공감하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에 대한 상황에 맞는 뮤지컬 넘버들을 차용해서 같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현재의 상황으로 개사해서 뮤지컬로 풀어내는 이런 식으로 뮤지컬 테라피는 주차가 좀 길게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강의 규모도 이제 꽤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대상자가 다양한 건가요? 네, 대상자들이 참 다양한데요. 현재는 웰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요가나 뭐 이런 명상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ESG 웰니스 컬리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인재개발원처럼 공무원분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테라피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시청 공무원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노동부 지원하는 이제 사업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2022년부터 연간 4회 정도 회기별로 한 60에서 7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박 4일 오프라인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대망의 프로그램입니다. 웰니스 프로그램이죠. 뭐 만족을 좀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 평이 좀 궁금해요. 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는 행복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기업이나 인재개발원 같은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을 때는 특히나 임원분들이나 고위 관계자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편이세요. 처음에는 뮤지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 저런 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빼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마지막에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무래도 되게 많은 세대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뮤지컬 테라피라는 게 노래에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직접적으로 할 때 우리 뇌에서 나오는 코르티솔이라고 스트레스를 분비하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수치를 되게 저하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테라피가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님께서는 또 이제 대전 시민대학에서 꽤 오랫동안 또 강의를 또 하셨어요. 네, 지금 벌써 9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9년 동안 시민대학에서 대전 시민분들을 위해서 뮤지컬 테라피나 뮤지컬 이해와 실습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수강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한테 9년 동안 배우신 수강자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딱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그분이 왜 재수강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자기는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진대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매 시간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 시간대 이제 뮤지컬 노래를 배우면서 이제 테라피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힐링이 된다고, 자기의 유일한 일주일의 낙은 이 시간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 번도 폐강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민대학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뮤지컬을 전문으로 이제 하고 싶어하는 어린 이제 꿈나무나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제 예술가를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역에 있는 예술가, 청년, 젊은 세대들이 제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뮤지컬도 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배우 지원하는 친구들이나 예술가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성대의 또 중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기본을 잘 닦아놓으면 이 배우의 생활을 길고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호흡이나 발성을 정말 잘 배워야 된다. 내가 가진 고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호흡적으로 잘 트레이닝을 받아서 노래를 한다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노래는 분명히 늡니다.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뮤지컬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즐겁게 이제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좀 노하우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거는 이래서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요 라고 가이드를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뮤지컬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노래처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또 있을까요? 그렇죠. 뮤지컬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중 스토리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분석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실용음악처럼 노래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극 인물이 처해진 상황과 그 감정에 대한 호흡을 가지고 뮤지컬 넘버를 잘 부르는 데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멋진 뮤지컬 넘버를 부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의 그 인생 뮤지컬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4대 뮤지컬 중에 하나인 레미제라블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성악을 전공을 했었는데 대학교에는 이제 뮤지컬과에 장학생이 돼서 뮤지컬과를 갔고요. 그런데 이제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제가 성악을 하다 보니까 칭찬이 좀 인색하셨죠, 선생님이. 그런데 처음으로 칭찬받은 곡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뮤지컬 넘버 중에 하나인 I Dream a Dream이라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코 유학 시절에도 이 레미제라블을 현지에서 봤을 때도 되게 감명이 깊었던 저의 인생 뮤지컬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실제 또 뮤지컬을
또 전공을 하셨잖아요, 또. 네, 맞아요. 사실 성악과에도 많이 합격을 했었는데 뮤지컬과도 하나를 봤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장학생이 돼서 뮤지컬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 또 나름 대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로 일찍 올라갔죠. 조기 졸업, 1년 조기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울시립대 뮤지컬과에 들어가서 대학원도 석사 졸업을 하고, 또 유학도 잠깐 갔다 오고, 그렇게 뮤지컬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학업을 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게 또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혹시? 아무래도 사실 성악을 하다가 뮤지컬로 어떻게 보면 전향을 한 거였잖아요. 대학교 전공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발성이 완전 바뀌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성대를 많이 쪼아서 불렀고, 그러다 보니까 성대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성대 결절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왔을 때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않다. 발성은 같은데 이 소리에 대한 테크닉적인 길이 달라서 그런 거였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도 잘 제대로 된 거를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발성은 동일하지만 내는 테크닉적인 게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전파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또 극복을 하고 또 여기까지 잘 또 오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근데 네, 이 다양한 뮤지컬 공연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데뷔한 게 뮤지컬 라디오스타거든요. 뮤지컬 라디오스타의 새끼 음악 조감독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정성화 배우님, 그리고 서범석 배우님, 그런 배우님들과 함께 이제 뮤지컬 작업을 했는데요. 대전에 내려와서도 많은 극단에 있는 대표님들과 함께 뮤지컬 이제 음악 감독으로 또 연극 배우로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뮤지컬에 출연을 해서 이제 공연 같은 거를 좀 했는데 방금 답변 중에 뭐 음악 감독 활동을 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또 하시게 됐는지. 저희 스승님께서 그때 당시에 라디오스타 음악 감독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은 배우분들한테 노래를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같이 데리고 가셔서 제가 또 운이 좋게 네, 뮤지컬 음악 조감독으로 또 데뷔를 하게 된 좋은 케이스가 된 상황이죠. 뮤지컬을 처음 이제 전공을 했을 때는 뮤지컬 배우만 되고 싶었어요. 배우만. 모두 다 이렇게 빛나는 별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희 스승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는 무대에 서는 것도 좋지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도 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셨고, 저는 지금도 노래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저한테는 좀 적성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술 강사의 이제 길을 걷게 된 대표님만의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참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술 강사에 지원을 하게 됐었고, 그게 벌써 2009년이고요. 그때 당시에 선발됐던 예술 강사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예술 강사의 길을 15년째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의 폭이 넓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강의할 때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음악 감독으로도 하고 배우도 하고 연극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할 때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많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되게 장점이어서 저는 대부분 이제 연극 강사로 할 때도 연극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노래, 춤, 연기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아이들에게 융합 예술 교육적인 거를 많이 가르치고 있었죠. 다양한 연령대를 이제 좀 가르쳤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어느 연령대가 또 더 좀 유난히 좀 눈에 띄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각 연령층이 다 특색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선 초등학생들은 너무 귀엽고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제가 제시한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는데 참 잘해요.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질이 높은 고퀄리티의 이야기들을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만족도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일반인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그냥 좋아요. 그저 좋아요. 그냥 이렇게 예술 활동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것이 힐링이라고 느껴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교육자 입장으로서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대표님께서 다양한 또 활동을 하는데 대전 시민 뮤지컬단 단장님이라고도 이제 들었거든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네, 제가 대전 시민대학에서 오랜 시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뮤지컬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전 시민분들과 그리고 또 전공하신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청년 그 뮤지컬 배우분들이 같이 함께 융합해가지고 시민 뮤지컬단을 만들었고요.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벌써 내년이면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이 시민대학 강단에 이제 9년째 섰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성된 동아리, 예, 역사가 좀 깊을 것 같아요, 좀. 네, 역사가 깊은 만큼 또 동아리 원으로서 부원으로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이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뮤지컬 이제 창작 뮤지컬을 하고 싶으셔서 직접 작곡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심지어 극도 써가지고 대전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이제 재밌는 뮤지컬들을 창작해서 매년마다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또 뭐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나요? 저희는 시민대학에서 매년 4학기에 학습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학기만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거진 없으세요. 그래서 몇 학기째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보통 뮤지컬 넘버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 그 넘버들이 쌓이고 나면 작품으로 저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뮤지컬 레파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단원들과 함께한 무대 중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공연을 이제 마친 ESG 창작 뮤지컬 어서와 툰베리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뮤지컬을 창작 뮤지컬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또한도 저희가 요즘 ESG 환경 문제가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창작 극을 만들어서 뮤지컬을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네. 그 환경부에서 네. 2년 전에 낸 제안서가 올해에 이 뮤지컬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연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 시민 뮤지컬단과 함께 작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욱 기억에 남는 작품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전의 창작 뮤지컬 김호연재와는 또 어떤 인연이 있나요? 이 또한도 저희가 지역민들과 함께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 김호연재 창작 뮤지컬도 제가 창작해서 만든 뮤지컬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전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대전 여기 지역민들과 그리고 특별히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같이 함께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융합해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이 공간에서 멋지게 공연을 마무리했고 지역민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이런 말 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왜 대전에 왔는지.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대전은 뮤지컬이라는 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뮤지컬을 잘 가르치는 스승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고 싶어서 대전으로 내려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대전에 언제 내려오신 거예요? 대학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내려온 거는 대학원 졸업하고 완전히 내려왔죠. 2011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고향이 대전에서 이렇게 또 기반을 잡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거는 많은 연극 대표님들이 먼저 저를 좀 많이 콜링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뮤지컬이 저변화되지 않았을 때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콜링을 하시면서 뮤지컬 작업하고 싶다, 좀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자리를 조금 그래도 일찍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울로 입시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가르쳐서 서울로도 많이 상경하고 또 이 콩쿨대에서 1등도 해서 보낸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 소문을 듣고 저한테 많이 찾아오셔서 많이 노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강사로서 이제 또 자리를 이제 잡던 그 시절에는 좀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뮤지컬을 방과후로 한다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열심히 개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뮤지컬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현충원 같은 데서도 막 그런 뮤지컬 퍼포먼스를 이제 많은 이제 지역의 예술가분들하고 진행을 하면서 좀 홍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조금씩 저변을 이렇게 확대해 나갔었던 것 같고요. 대표님들이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강단에 서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꼭 다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강단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다짐하는 부분이 그 학습자분들의 니드를 정확하게 내가 충족시켜주고 싶다. 그 사람들이 보통 저를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목소리를 더 키우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노래를 좀 더 잘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니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솔루션을 정확하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뮤지컬이 아무래도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되고 자기의 소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럴 때는 제가 심리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 상태라든지 그분들이 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잘 이렇게 어루어 만져드려야죠. 어루어 만져드리면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좀 심어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꿈이나 계획이 있다면? 네, 우선은 사실 뮤지컬 자체가 주는 힘이 전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뮤지컬 테라피를 에마트 뮤지컬 테라피로도 상표 출원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알고 이거를 많이들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에는 한국 뮤지컬 테라피 협회도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후학을 양성하고 많은 뮤지컬 테라피스트를 이제 양성해내는 그런 일들을, 후학을 양성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